2021년 유망업종 탑3입니다. 세계 최초죠. 빨리 개통하고 지금이라도 하셔야 된다. 어떤 업종을 사고 팔아야 된다.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상투자 자문의 이대용 팀장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2021년이죠. 증시 대전망이라는 주제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1년 증시 대전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2021년에 분명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이전에는 어땠죠? 경제지표가 점차 좋아지는 것 같아서 국내 박스권 흐름을 보이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기지개를 필지 않을까 참 기대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유례 없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을 바이러스를 만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나 세계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도 유례없는 하락세를 보였던 그러한 모습이다. 글로벌 각국들은 막대한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해당 증시를 끌어올렸다. 유동성 장세가 열리게 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도달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2020년이었다. 자, 그럼 2021년에 과거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영향을 줄 요소가 바로 어떤 거죠? 바로 이 경기부양책입니다. 경기부양책을 통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서 막대한 유동성이 앞으로 21년까지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그 부분을 키포인트로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놨죠. 유동성, 유례없는 글로벌 각국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라고 제가 적어드렸고요. 즉 돈의 힘으로 글로벌 증시 상승을 견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돈의 힘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2021년 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일단 당연히 경기 활성화 정책에 기대가 되죠. 그 유동성을 통해서요. 왜냐? 글로벌 각국들의 당면 과제거든요.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물 경기가 상당히 침체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각국들은 다시금 투자를 집행해서 이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펼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감이 돌고 있죠. 왜?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요. 관련 부분에서 뭐 소비 진작이라든지 소비 활성화 정책도 할 거고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이 소비 진작과 함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기 활성화 정책을 앞으로도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왜? 결론은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실물 경제를 끌어일으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은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2021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상고하저의 흐름이 예상된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상반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관련 요인들, 즉 돈의 힘으로 아직까지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에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반기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요인들, 리스크적인 불확실적인 요인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상고하저 흐름이 예상된다면 어떻습니까? 이 상반기의 승부를 좀 보셔야 하반기에 좀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1년 농사를 이때 편안하게 지었으면 이때는 좀 쉬어가는 모습으로 좋은 종목들 눌리면 매수하는 접근으로 또 다음 연도 2022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상투자 자문과 함께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왜 승부는 상반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하반기에 어떤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리스크적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멘텀에 약합니다. 이 모멘텀이라는 것은 경기부양책 모멘텀인데요. 사실 경기부양책 모멘텀 누가 견인했죠? 이 코로나19가 있었기에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백신이 나왔고요. 접종이 시작되면 어느 정도 코로나란 부분은 관련 부분을 끌기에는 모멘텀이 약화될 수가 있다. 당연히 이 경기부양책에 의지해서 글로벌 증시 상승세가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저효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저효과 말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별거 아니죠. 기존에 뭐 100억 벌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만나서 뭐 10억을 벌었어요. 근데 이번에 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30억, 40억이 나왔습니다. 그럼 단순 결과치로 봤을 때 얼마죠?
3배, 4배를 번 거죠. 그러면 단순히 주식시장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불면서 3배, 4배 급등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와서 관련 종목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속될까요? 기존에 100억 벌던 회사가 30억, 40억 벌고 그 다음에 뭐 80억을 벌었다고 칩시다. 결과론적으로 시간이 하반기쯤으로 지나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 추가적인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 좀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그동안 100억 벌던 회사가 추후에 하반기에 100억을 벌었는데 이 부분이 강하게 상승세로 추가적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거죠. 이러한 의문은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좀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 이 하반기에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좀 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이슈 같은 경우는 물가나 집값이나 증시는 과열 흐름은 아직 안 나타났다. 긍정적이죠. 하지만 기업 크레딧이나 부채나 반독점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반기에 점차 이 부분이 수면 위로 들어오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 왜? 일단 중국 증시가 위축이 된다면 국내 증시도 중국 증시를 뛰어넘고 뭐 상승 동조화가 나타나냐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관련 부분에서 같이 하락 동조화가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투자 심리를 당연히 좀 위축시키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입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좀 많습니다. 뭐 여러 분들께서 뭐 현재까지는 괜찮다, 앞으로 좀 조심해야 한다 분이 있는데 지금 막대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금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점차 시장이 안정되고 소비가 돌아오게 된다면 이 풀려있는 유동성이 어떤 정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요인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면은 금리 인상 완화가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오고 누군가 말을 꺼내게 되는 순간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금융위기 때 한 차례 막대한 유동성을 통해 공급했죠. 아직까지 실물 경제가 회복하지 못했음에도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가지고 긴축 정책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 국내 증시 또한 약세를 보였다. 그런 관련 리스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국발 리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독점이나 기업 부분에서 차이나 쇼크가 왔었습니다. 차이나 쇼크가 왔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해당 순간에 20%가 넘는 급락 흐름을 보였다. 이러한 중국발 리스크나 인플레이션이 시장이 안정되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하반기에 어느 정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하반기에 이러한 리스크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뭐 당장 이전과 같이 이전과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직까지 유동성이 풍부하고요. 증시 대기장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업종을 살까에 여러분들의 고민은 봉착되게 되죠. 어떠한 업종을 사고 팔아야 되는가.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증시의 자금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보이는데요. 이전에는 코로나19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가 나타나다 보니까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증시의 자금들이 어디로 갔어요? 지금은 모르는데, 너무 모르는데 5년 뒤, 10년 뒤 유망한 업종들로 자금이 쏠렸단 말이죠. 너무나 모르니까. 그래서 성장주가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의 자금들이 이 성장주에 쏠리게 되면서 성장주가 강한 모습을 이전에는 보였다. 어디가 촉발됐죠? 백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이 불게 되죠. 글로벌 각국들의 이 시중의 자금들이 성장주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디라? 당장 다음 분기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실적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르는 것들이 뭡니까? 건설, 반도체, 해운, 지금 오르는 자금들이 현재 여기에 쏠리고 있다. 하지만 지금 포커스를 맞출 거는 이 실적주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2021년 좋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을 잡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사야 해. 이제 2021년 유망업종, 제가 뽑은 유망업종 나름 탑3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5G죠. 자, 두 번째는 반도체. 세 번째는 포기할 수 없는 업종이죠. 그린 뉴딜입니다. 자, 5G. 왜 5G일까요? 자, 5G 같은 경우는 사실 변화의 첫 단추죠. 미래 산업으로 나가기 위해서 선행돼야 한 대형 테마입니다.
정보화 시대로 가면 데이터 센터 시장으로 가면 5G가 완성이 돼야지만 미래에 사용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변화의 첫 단추기 때문에 이 글로벌 각국들은 이 5G 추진을 맞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이러한 부분을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2020년은 5G 해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만났다. 왜 5G 할까요? 19년도에 국내 최초로 5G, 세계 최초죠. 5G 개통하고 관련 부분에서 2020년도 본격적으로 투자가 막 집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만났고요. 관련 투자 계획들은 많이 미뤄졌습니다. 많이 미뤄졌기 때문에 그 미뤄진 게 언제 이루어지냐? 2021년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최근 트렌드는 뭐다? 이 5G 투자와 친환경 인프라 투자가 최근 인프라 방식이다. 그래서 앞으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5G 인프라 투자가 집행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의 미국 수출 본격화 시점이 언제냐 봐야겠죠. 그게 이제 주파수 경매 이후에 진행된 부분인데요. 지금도 주파수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파수 경매 이번에 이루어진 거 하고 5G 관련 업종들, 세계 글로벌 5G 관련 기업들이 본격적인 투자가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 또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부분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많지는 않아서 당장 4분기에 뭐 실적이 엄청나게 급증할 걸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실적이 반영되는 구간은 2, 3월 달 관련해서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할 종목들이 바로 5G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심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자, 기존에 산출되는 각종 장비 부품을 생산 판매하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트랜지스터 생산하고요. 네트워크 솔루션과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의 공급인데요. 일단 기업적인 부분을 떠나서 제가 왜 세 종목을 안내를 드렸냐면은 일단 미국발 이슈와 함께 미국의 많은 공급 계약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세 종목만 여러분들께서 많이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여러분 한 종목만 차트적으로 짧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RFHIC인데요. 자, 이 종목 보세요. 어떻죠? 큰 파동을 주고 이렇게 하락했다가 큰 파동을 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구간이었다. 언제? 이 박스권 구간 자체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어떻죠? 박스권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박스권 상단부에 위치하는 사람 이전처럼 다 재차 하락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다는 거죠. 왜? 지금 5G 집행, 투자 집행이나 뭐 주파수 경매나 미국의 5G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가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해당 부분에서 실적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는 돌파 흐름이 나타날 때가 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나타나는 상승세를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봐야겠죠. 외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물량을 모아나가고 있다. 왜? 이 메이저 수급들조차도 2, 3월 내년을 준비한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준비를 5G를 하셔야 한다. 자, 그럼 이제 반도체입니다. 자, 반도체. 왜 반도체일까요? 말이 필요 없죠. 반도체. 대한민국은 반도체다. 자, 반도체 빅사이클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19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 생겼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반도체 주문을 내년으로 미뤘다. 내년이 언제죠? 2020년이죠. 뭐가 발생했죠?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있는 재고부터 좀 쓰자. 나중에 주문하고 있는 재고부터 쓰자 해서 나타난 게 뭐다? 재고 감소다. 재고 감소가 나타난 상황이고요. 그 다음 플러스 뭡니까? 자, 미래 수요를 예측해서 기업들은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진행하지 못했다. 자, 수요를 맞춰야 되는데 투자가 많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공급 제약이 옵니다. 자, 이 두 가지 있는 상황 속에서 뭐가 돼야 됩니까? 소비가 일어나게 된다면은 당연히 디램과 낸드 가격 상승으로 따라오겠죠. 그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빅사이클인데요. 자, 어떻게 소비가 진작이 되고 있는지 봐야겠죠. 자, 글로벌 IT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가 투자가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 투자 왜 합니까? 데이터 시장을 나가기 위해서 글로벌 각국들이 데이터 센터를 막 짓고 있습니다. 현재 다시 투자가 재개가 되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점유율 경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스마트폰 점유율 경쟁이 나타나다 보니까 자, 중국 스마트폰 막 찍어내는데 여기에 이제 반도체가 막 들어간다 이거죠. 자, 대만 반도체 생산 시설에 정전 사고가 한번 났습니다. 자, 정전 사고가 난다는 것은 이제 공급에 대해서 문제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재고를 좀 쌓아두기 시작. 재고가 쌓아온다는 것은 물량을 추가 주문한다는 것인데 추가 주문이 바로 소비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 SK하이스피드 로 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다.
일단 FST와 에이펙트와 리노공업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해당 종목들의 투자 사업 부분을 보아서 앞으로 충분히 실적 성장이 가능한 그러한 기업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포토마스크, 보호마크인 필리크와 식각공정, 칠러 이거는 시키는 부분이죠. 당연히 투자가 이루어지면 질수록 실적 수혜를 받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반도체 제조 관련 테스트 서비스 업체인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보시자면 SK 하이닉스 협력사에서 공동 출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주요 매출처가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모회사가 잘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부분에서 주요 매출처를 보이고 있는 이 에이펙트 또한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검사용 소켓 자체 브랜드로 개발한 이 리노공업 동에서도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수요와 함께 동사 또한 지속적으로 캐파를 늘리면서 실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그러한 종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종목 보겠습니다. FST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엄청나게 강한 폭등세가 나타났던 그런 종목입니다. 한마디로 끼가 있다는 거죠. 4,000원에서 39,000원, 즉 4만 원까지 10배 이상의 상승이 났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보여지네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 또한 해당 흐름에 동조화되면서 상승폭을 잡아 나가려고 하고 있다. 기존에 전고점으로 작용하던 부분이 강한 돌파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거래량을 실어서 나타나겠다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의미 있는 라인 구간을 누가 돌파를 시켜오는지 봐야 된다. 자, 보시자면 누굽니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강한 모습이 들어와요. 횡보할 때는 크게 뭐 없다가 강한 돌파를 나타내서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 최근에.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께서 반도체 잡아가실 분들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은 이제 그린 뉴딜입니다.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왜? 이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온실가스 부분에서 목표치를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2021년에까지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각국들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해당 부분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런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됐죠. 일단 한국의 포커스는 지금 나타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한국판 뉴딜로 돌파를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큰 게 이제 그린 뉴딜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보다 민간 부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민간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해당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때문에 이 민간 부분인 종목들이나 기업들의 당연히 실적 수혜로 연결될 수 있고요. 정부는 관련 부분에서 실적이나 해당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정부 정책적인 역할을 하겠죠. 자, 본격적으로 1월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죠. 사실 이 그린 뉴딜 테마가 좀 약해졌던 게 친환경 관련주라고 불렸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파리 기후 협약에서 나오게 되면서 해당 좀 약해졌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 출범 앞두고 이제 관련 부분에서 다시금 가입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 그린 뉴딜이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였던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OCI는 뭐죠? 태양광 관련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태양광 관련주 속에서 일단 원천 기술이 상당히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참 기대가 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CS 베어링이죠. 매출의 대부분이 이제 당연히 풍력에서 나오고요. CS 윈드가 지금 엄청난 급등세, 신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동사 또한 관련 부분에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적 수혜가 나타나겠죠.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자, 후성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몇 번 많이 다뤄드렸죠. 이제 반도체 특수가스, 2차전지 재료 및 자동차 냉매가스 이렇게 반도체와 더불어서 2차전지도 하고요. 자동차 냉매가스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 사업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OCI 태양광이죠. 태양광을 잡아드릴 건데요. 자, OCI 보세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최근에 이런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상당히 부담스럽죠,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좀 길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게 요 자리입니다. 보이세요? 이게 요 자리에서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 엄청난 상승세 이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던 주가가 최근 들어서 고개를 들고 있다. 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태양광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동사는 많은 실적 수요가 예상이 되겠죠. 기존의 박스권, 기존의 저항으로 작용하던 구간을 이렇게 거래량을 실어서 돌파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누가 있는지 봐야겠죠? 자, 누가 합니까? 이렇게 외인과 기관이 돈을 써가면서 주가를 급등시키고 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추가적인 수익 기대치를 노리고 현재 구간에서도 지속적으로 담아 나가고 있다. 왜?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OCI 또한 태양광 쪽에서 놓치시면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1년이죠.
2021년에 주목해야 할 업종과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낱낱이 안내를 드렸는데요. 자,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이상투자 전문의 이대용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